얍.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개념 강의입니다. 자, 중학교 때랑 이제 고등학교 때 2차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최대 최소도 고등학생처럼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책 위에 적혀 있는 문제를 개념을 설명하기보다 문제를 보면서 보기 1번 중학교 개념을 먼저 복습하고 고등학생 때는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2차 함수 문제를 딱 보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죠.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표준형을 거의 안 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2차 함수 문제에서 표준형을 쓰는 경우는 언제이냐면 그래도 두 가지 적용을 써요. 내가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야 될 때. 두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는 여전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표준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푼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최고차항인 2로 묶어내죠. 1, 2차를 묶으신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상수항에 그렇지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 1이 나갈 때 마이너스 2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최고차항이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그린다고 한다면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이제 그린 다음에 이제 찍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이런 식으로 찍은 다음에 꼭지점을 찍고 y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0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데 y절편이 0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죠.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최대 최소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최대 최소를 표현할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요렇게 나타내죠. 수학에서 특히 이제 최대 최소 문제 그래프에서 값이라고 붙잖아. 값이라고 붙는 게 몇 개 있어요?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제 수투 배우게 되면 극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도 나와. 여기서 이제 값이라고 붙으면 무조건 무슨 좌표다? y좌표야. 값이라고 붙으면 무조건 무슨 좌표를 써야 돼? y좌표를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틀립니다. 최소값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디다 붙여야 돼? y좌표에다가 붙여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풀이였어. 그러면 고등학교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중학교 풀이하고 다르게 x축, y축부터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뭐부터 그리냐면 그래프의 개형부터 먼저 그리는 거지.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의 개형부터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축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차 함수 문제는 내가 계속 강조했듯이 뭐로 푼다? 축과 대칭성으로 푸는데, 그래서 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축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 대칭축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 공식이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렇게 되죠. 그치?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에다가 이제 때려 넣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빨리 암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나눈다. 부호 바꾼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띵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암산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가? 2차 계수하고 1차 계수를 나눠준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반띵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대칭축인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나오시게 되니까 조금 계산이 편해져요.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해보면, 나눈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2 나오지. 부호 바꾼다 하면 마이너스 2 되고, 반띵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암산이 돼요. 대칭축이.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암산이 되고,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고, 이러면 되는 거야. 똑같이. 최소가 되고, 축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함수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 2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나오시게 된다. 그치? 그래서 잠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래도 한 3줄 써야 되잖아. 대칭축으로 푸는 거는 더 빠르게 암산이 되니까 축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은 축으로 풀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그 밑에 있는 보기 2번을 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보기 2번. 1번에 2번. 자, 1번에 2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위로 블록한 그래프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축을 구해볼까요? 나눈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2, 부호 바꾼다 플러스 2, 반띵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대칭축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되시겠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1인 것은, 요 녀석이 어떻게 1일 때 얘는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가 되고, 최대값은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최대값은 2 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치?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보기 2번에서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죠. 그래서 축으로 푸는 게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문제일 때 더 강력합니다. 자, 보기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 2번에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라고 되어 있고, 자, 제한된 범위, 자, 1에서부터 4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뭐부터 그리자? 자, 대칭축부터 그리자. 대칭축은 어떻게 된다? 나눈다, 부호 바꾼다, 반띵한다. 자, 나눈다 마이너스 6, 부호 바꾼다 플러스 6, 반띵하면 3 나오죠. 자, 축을 암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3일 때 최소가 돼야 되는데, 잘 봐.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야 돼요. 자, x축이 가령 여기에 있다고 본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x축이 가령 여기 있다고 봤을 때, 1은 3보다 몇 칸 떨어진 녀석이야?
x좌표가 1일 때는 3보다 2칸 떨어진 녀석이고, x좌표가 4일 때는 3보다 오른쪽에 1칸 떨어진 녀석이잖아.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 꼭지, 여기서부터 양끝점을 가지는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3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럼 최대가 될 때가 생기죠. 언제일 때? 가장 대칭축과 멀리 떨어지신 x가 1일 때 최대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면 이 각각에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를 구해서 쓰시면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시고요?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고 0 나오지, 그치? 최대값은 0 나오고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 3 집어넣었을 때 9 빼기 18 플러스 5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나오시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보기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보기 2번. 좀 기본 개념이라 굉장히 좀 싱겁죠? 원래 싱거운 게 맛있는 거야. 건강에도 좋고. 뭔 소리야?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요 녀석도 이제 그래프 개형과 대칭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봅시다. 자, 당연히 이제 대칭축은 어떻게 돼? 대칭축은 나눈다 마이너스 8, 부호 바꾼다 8, 반띵하면 대칭축은 x가 4일 때겠죠. 그렇지? x가 4일 때겠고. 그럼 요때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칭축이 일단은 제한된 범위라서 알 수는 없지. 자, 경계값이 어떻게 돼요? 제한된 범위가 2랑 3이지. 대칭축 기준으로 둘 다 어디에 존재한다? 왼쪽에 존재해요. 축이랑 좀 더 멀리 떨어진 녀석이 x가 2일 때겠고요. 축이랑 좀 더 가까이 있는 녀석이 x가 3일 때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죠. 만약 가령 x축이 여기 있다고 보신다면, 실제로 x축이 이렇게 여기 왜 있지 않죠? 그렇지만 가령 여기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셔도 되죠. 요때가 2고 요때가 3일 때. 그치? 이런 식으로 3이 한 칸 떨어져 있고 2가 두 칸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2일 때가 어떻게 돼? 가장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때가 최소가 되겠죠. y좌표가 가장 작아질 것이고, 요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가 되고, 각각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은 3이랑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3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4, 그 다음에 빼기 14 되니까 요거 두 개 계산하면 10 나오잖아, 그치? 그럼 10 빼기 9 하시면 얼마 나와요? 최대값은 1 나온다, 그치?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돼? 플러스 얼마입니까? 여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되시니까 계산하시면 이제 얘가 얼마나, 잘못 계산했네? 어딘가 잘못되었는데? 2 집어넣으면, 맞구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돼? 표준형 구해서 실제로 요 꼭지점 좌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지. 그치? 축을 이용을 하면 꼭지점 좌표 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되는가?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을 선생님이 안 쓰는 거야.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표준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형을 쓰는 경우. 자, 표준형을 쓰는 경우가 언제냐?
1번이라고 볼 수 있지. 1-1번 옆에다가 표준형 사용이라고 써주세요. 익힘 1번에 1번 보시면은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쵸?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녀석이 x가 1일 때 최소값이 얼마래? 최소값이 2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다.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자,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그렇지?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요. x가 1일 때 최소가 되고,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준 것은 사실은 얘를 거꾸로 해석하면 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코마 몇이다? 1,2라고 주어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얘를 바로 꼭지점 좌표로 해석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다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표준형으로 식 세우기가 가능하다고 했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식을 세웁니다. 최고차 개수가 2니까 2라고 써주시고 그냥 꼭지점 좌표가 1,2니까 표준형으로 식 세운 다음에 전개 팍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AB 값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표준형이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표준형보다는 뭐가 또 편하겠어? 표준형보다는 축으로 푸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자 익힘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익힘 1번에 2번 같은 경우 자 문자가 있어도 쫄지 말고 축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축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 자 나눈다 2되지 부호 바꾼다 마이너스 2 되고 반띵하면 얼마 나와? 반띵하면 이거의 대칭축은 x가 마이너스 1 대칭축이 나옵니다. 자, 대칭축이 나오고 이 녀석이 최대값을 가진대요. 최대값. 자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겠어 위로 볼록하겠어? 위로 볼록해야 되죠. 위로 볼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해야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최대값이 5 그치? 최대값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구할 수 있죠. 이때 최대가 되고 이때 최대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지? 근데 이게 최대값이 뭐가 돼야 된대? 5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 나오잖아. a 값이 어떻게 된다? 내가 식으로 구한 최대값이 5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12 되셔야 뭐야? 최대값이 5라고 아니라 3이라고 돼 있네? 죄송해요. sorry. 최대값 3이래요. 그럼 얘가 3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8 하시면 되겠네요. 됐지?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427번이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자, 427번 별표 치시고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발전. 자, 발전 문제 427번. 427번 보시면 자, 둘 다 풀진 않고요. 2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쫙 써볼게요.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애들이 질문이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빡치는 점은 이거지. 여기서 뭐라고 했다가 최대값이라고 했다가 생뚱맞게 여기서 뭐라고 해?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아니 과연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자 어디까지 끊어서 봐야 돼? 자 여기까지 끊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알겠지? 이렇게 딱 끊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축이 일단 축부터 구합니다. 대칭 축이 나눈다 마이너스 2a 부호 바꾼다 a 반띵하시면 이 녀석의 대칭 축은 x가 a일 때고 그쵸? x가 a일 때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구해야 돼 여기서? 자 최대값까지만 구합시다. 그럼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최대가 되고 이 최대값은 어떻게 되시냐면 이 최대값이 a값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a값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자 계산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5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얘까지 해석한 거지. 자 얘를 뭐라고 하지? 이 최대값을 뭐라고 하자? FA라고 하자.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FA라고 하겠대. 그러면 다시 이제 뭐를 써볼까? 자, FA를 써보는 거야. 자, FA를 쓰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2차 함수는, 여기 있는 문자가 X가 아니더라도 2차 함수입니다. 문자만 바뀐 거야. 알파벳만. 뭐 Y가 오셔도 2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FA라고 한 것은 A에 관한 식이니까 FA라고 한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이때 이때 A를 살짝 X처럼 본다면 이 녀석 또한 2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고요. X처럼 본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죠. 대칭축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나눈다 마이너스 10 부호 바꾼다 10 반띵하면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5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x 대신에 뭐를 썼으니까 a를 썼으니까 대칭축을 표현할 때 이때 a가 5일 때라고 하셔야 돼. 서술형에서 이거 x라고 쓰면 감점됩니다. a가 5일 때 이때 최소가 되죠. 그러면 최소값은 a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최소값은 5 집어넣으면 25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그냥 15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0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 자 정리를 하면 잘 봐. 최대값이 어떻게 나왔다? A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 2차 함수로 다시 보니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지네. 그래서 대칭축 최대최소 한번 때리고 대칭축 최대최소 때리고 2번 때리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자 제한된 범위에서 나오죠. 익힘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익힘스 2번. 자, 익힘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1번만 한번 해볼게요. 2번에 1번만.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구합시다. 축부터 구합시다. 축부터 구합시다. 일단 여기서 어디까지만 해석할 거냐면 또 마찬가지로 최소값까지만 해석을 할게. 알겠어? 자, 어디까지만 해석하자. 제한된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고 최소값까지만 해석합시다. 그러면 대칭축은 어떻게 되느냐? 나눈다 마이너스 2 부호 바꾼다 플러스 2 반띵하면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1일 때죠. 제한된 범위니까 2차 함수의 일부분만 그려집니다. 0일 때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요. 3일 때는 오른쪽으로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그리면 얘는 한 칸 떨어져 있고 이 녀석은 몇 칸 떨어져 있다? 2칸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마찬가지로 1일 때 최소가 되고요. 가장 많이 올라가신 3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최소값을 구하면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1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k-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석했어. 자, 근데 이 최소값이 뭐가 된대? 마이너스 3이 된대. 자, 그럼 얘 뭐 돼야 된다? 마이너스 3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k 값이 나오겠죠. k가 얼마다? 아,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수고했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뭐 구하면 돼요? 이제 끝까지 읽으면 이제 최대값도 구하래. 자, 최대값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최대값은 요 k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뭐를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 3일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함수값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3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항 18,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계산하시면 플러스 5가 나오시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당연히 학교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최근에는 서술형으로 발전 문제, 이것도 기출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 별표 치시고. 430번. 자, 발전 문제 430번의 형태로 최근에 기출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자, 됐니?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까지만 해석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돼. 대칭축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대칭축은, 나눈다, 마이너스 6이죠? 부호 바꾼다, 플러스 6. 반띵하면, 플러스 3 됩니다. 자, 대칭축 암산 돼요? 암산 돼야 돼. 최고차항이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항이 A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시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이 말이야. 됐지? 요렇게 그려지시고. 그러면 이제 경계값 1, 2는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존재하시고, 그래프가 대칭축 왼쪽에 일부분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 x가 1일 때 최소가 되고, x가 2일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최대값은 2를 집어넣으시면 첫 번째 함수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0, 밑뒤인, 자, 12a,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자, 요렇게 되시고, 이 녀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소값. 자, 최소값은 1 집어넣어야겠죠? 1 집어넣으시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 간단하게 하시면 이 녀석은 8a 마이너스 b, 이 녀석은 5a 마이너스 b의 형태로 나오겠네요. 자, 이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얼마나 나왔대?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식을 빼면 되겠죠? 두식 빼서 어떻게 된다? 두식 빼면은 3a가 3 나와요. a가 1을 되고, 또 검산까지 하면 a가 양수라는 거 조건까지 만족하지. 검산까지 해주고. 그럼 여기다가 다시 1 집어넣어서 이항한 다음에 계산 때리면 b는 11 나오시겠네요. 됐지? 그래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가장 짜증나는 유형이죠. 가장 짜증나는 유형. 축이 움직이는 거야. 축이 움직일 때. 그치? 이 녀석이 제일 짜증나는 유형이에요. 자, 이 녀석이 왜 짜증나느냐? 케이스 분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왜 케이스 분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느냐? 문제에서 대칭축이 어떻게 됐나? 대칭축이 미지수로 나와요. 대칭축. 나눈다, 부호 바꾼다, 반띵한다 하시면
대칭축이 A로 나오시게 되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지는데 얘가 A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A가 작아지면 왼쪽으로 쭉 이동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의 위치가 축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A 값에 따라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녀석이 제한된 범위, 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그려지지.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그려진다. 문제에서 제한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이 2차 함수를 여기다가 그릴 텐데 A가 커지면 이렇게 쭉 간다고, A가 작아지면 이렇게 쭉 간다고. 그러면 케이스를 몇 개로 분류해야 될까? 3개로 분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이 어디에 있을 때? 대칭축이 요 녀석.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 왜 이때는 이때 케이스 최대값만 구해볼까요?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2차 함수가. 그렇지?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텐데, 얘가 이제 2차 함수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최대값이 뭐가 됩니까? 누구일 때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1일 때겠지.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함수값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자, 케이스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바뀌어요. 자,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려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요.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요. 자,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일까? 대칭축 1대 최대가 되겠지.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이때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FA가 됩니다. 자, 대칭축이 이제 마지막 케이스 여기에 있을 때 얘는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세 번째 케이스 3가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이제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일부분만 그려지죠. 자, 요렇게 됐지? 일부분만 그려지고.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의 최대값은 언제일 때다? x좌표가 1일 때겠다. f1. 자, 케이스 셋 다 최대값이 달라지죠. 확인이 됩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A 범위가 어떻게 될 때야? 자, 보면 요때는 대칭축이 여기 있잖아. 요때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요 케이스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지. 오케이? 그리고 요때는 누구랑 누구 사이일 때와 대칭축이 A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지.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A 값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수학에서 약속하기로는 문자에다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등호 붙여주죠. 이렇게. 그렇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등호 붙여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최대값이 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한번 구해보자. F-1을 구해야 돼. 자, 여기다 각각 뭐를 집어넣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a 되고 마이너스 a가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나오시고 이 최대값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연립하게 되면 만족해야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지. 얘는 마이너스 1이 포함 안 된다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안 된다라는 거야. 케이스 분류할 때는 주어진 조건과 반드시 연립하셔야 돼, 결과를. 알겠지?
자, 요 녀석도 한번 볼까요? 자, 요 녀석도 이제 a 값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되죠. 자, 여기다가 a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까지 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이 이제 함수값 뭐가 되고 싶대? 2가 되고 싶대. 자, 이항해서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요 녀석은 얼마로 계산되냐? 아마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도 이 결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과 연립해야 되겠지. 연립하시게 되면 2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되죠. 그래서 a 값이 일단 마이너스 1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도 한번 봅시다. 요때는 f1 이렇게 돼 있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요렇게 나오시게 되겠고, 계산하시면은 a-1이 되는데 이 녀석이 최대값 2가 됐다고 했지. 계산하시면 a가 뭐가 나온다? 3 나오시게 되는데 주어진 조건과 연립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래쪽에 발전 문제 433번. 요거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녀석은 너무 대놓고 표준형인데, 그치? 이건 안 쓸 수가 없다. 너무 대놓고 표준형이다, 그치?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1인데,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된대? 요 녀석이 1사분면이 있대요. 자, 1사분면이 있다라는 것은 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제 a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잘 봐. 대칭축이 이렇게 있잖아. 자, 요렇게 그려지죠. x가 a일 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지. 2차 함수의 대칭축과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1차입니다. 요것도 중학교 개념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야 돼요. 얘가 제한된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 x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인정? 자, 그런데 잘 보면 a가 0보다 크지? 대칭축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0의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0은 어디에 이미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이미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가 여기서는 몇 가지로 나오냐면 2가지로 나오는 거야. 왜 2가지로 나오느냐? 1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이해돼? 그래서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누어서 풀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어떻게 그려지는 거고? 0의 위치는 이미 확정이잖아요. 0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0은. 대칭축 이미 왼쪽에 존재하니까 1의 위치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에 따라 최소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요때는 최소값이 언제가 돼? 제한된 범위 여기서 그려지니 이 녀석은 최소값이 어떻게 되시겠고, 최소값이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오고 1-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래? 5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a의 전체 제곱이 4 되니까
양변에 이제 제곱근 이용하시면 1-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셔야 되겠고, 그렇지? 플러스 2가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마3.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나, 그렇지? 죄송해요. 자, 마이너스 1 되거나 또는 플러스 3 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a가 양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요. a가 일단 3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값이 나왔죠. 자, 두 번째 a 값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때는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요때는 또 그것도 따져야 돼. 이 케이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a의 범위가 1하고 a를 비교했었을 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a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 케이스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될 때야? 1 이상일 때야? 그럼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요 케이스 분류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시는 거야? 이 a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축일 때 최소가 되지? 그러면 대칭축인 어떻게 돼? 대칭축의 함수값 fa가 최소값이 되겠고, 집어넣으시면 함수값, 최소값 뭐 나옵니까? 1 나오지. 근데 최소값이 이 문제에서 5래. 그치? 그래서 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소값이 1로 나와버리니까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워하니까 여기 페이지가 좀 어려울 거야. 집에서 이제 문제 숙제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변형 문제 432번에 1번만 한번 해볼게. 자, 변형 문제 43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32번은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한된 범위를 신경 쓰지 말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를 그렸죠? 됐지? 2차 함수를 그리면 자, 제한된 범위에서 자, 0이라는 녀석은 이미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미 0이라는 녀석은 대칭축 이렇게 오른쪽에 존재하지. 그러면 0일 때랑 a일 때니까 a는 더 오른쪽에 있죠. 그렇지? 더 오른쪽에 있다. 그치?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은. 얘는 너무 쉽네. 얘는 그래프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네요. 요때가 최대가 되고 최대값은 fa가 되고 얘는 너무 쉬운데요. 이 녀석 너무 쉬운데. 최대값은 fa가 되고 a값 집어넣으시면 a제곱 플러스 4a 최대값이 5. 그럼 이때 a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a값 구하면은 1 또는 아마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잘 봐. 0 오른쪽에 a가 있잖아. 잘 봐. 0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고 x고 그 다음에 a잖아. 0보다 a가 크잖아. 0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얘 양수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답 2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 자,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케이스 분류가 2개 내지 3개로 된다는 거. 케이스 분류로 푸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2차 함수에서 가장 핵심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셔서 익힘 4번. 아직도 익힘 4번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야. 자, 익힘 4번은 자,
자, 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전개하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그치? 일단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들어요. 치환을 해야 되겠다까지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부터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문자로 치환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치환할 때는 누구를 치환했는지 꼭 써두세요. 꼭 쓰셔야 돼. 안 쓰면 일단 감점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틀리기 쉽습니다. 뭘 반드시 치환했는지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환할 때는 자, 뭐에 주의를 해라? 치역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치역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치역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치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치역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Y좌표 범위 정도로 이해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한 요 정도로 알아두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치역에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뭐 어떻게 치역에 주의하라는 얘기야? 자, 요 녀석이 t 대신에 y로 바뀐다면 얘는 또 하나의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t를 y처럼 잠깐 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2차 함수가 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되지. 대칭축 구하면 어떻게 돼요? 대칭축 구하면 나눈다, 부호 바꾼다, 반띵한다 하시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 최소값은 얼마가 돼?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y좌표의 범위가 전부 다 뭐보다는 크겠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y좌표를 t라고 했으니까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자, 이렇게도 설명을 할게요. 자, y축이 가령 여기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자, 꼭지점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꼭지점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요 녀석의 y좌표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y좌표들은 이제 각각 이제 y축이 어떻게 돼? 대응시켜 가지고 y좌표를 각각 구하게 되시면 요 y좌표가 어떻게 돼? 여기 y축에 쭉 찍히겠죠. 쭉 찍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더 밑에 찍히는 녀석은 없지. 그래서 요 y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녀석을 치역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y좌표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상이 된다는 거에서 치역을 이용해 t값의 범위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생긴다는 거야? t에 관한 범위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이 얼마로 나와? t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나오지. 아래로 볼록한데 이 녀석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3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진 곳에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여기에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커져야 되니까 x좌표가 얘가 왼쪽으로 그려지겠어? 오른쪽으로 그려지겠어? x좌표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최소가 될 때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아닌 언제다?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되고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이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되어서 이 녀석 4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게 있겠지? 뭐가 좀 궁금해? 중학교 때 치환을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없죠? 중학교 때도 치환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치? 중학교 때 치환할 때는 왜
치역을 주의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치환할 때 치역에 주의하래. 아니, 나 중학교 때 치환을 하면서 한 번도 치역에 주의한 적이 없거든? 갑자기 고등학교 와서 치환할 때 치역에 주의하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중학교 때 치환하는 식은 간단한 1차식입니다.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지.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거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치환할 녀석들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이겠어 곡선이겠어? 곡선이라는 거지. 뭔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기겠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생기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를 많이 치환하게 될 것이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인 녀석보다 곡선인 녀석들을 더 많이 치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치환할 때는 자연스럽게 뭐를 고려하셔야 된다? Y좌표의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치환한 녀석 문자가 범위가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4-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또 시간이 모질라네. 모질라. 나중에 혼자 CC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알겠지? 혼자 생쇼하면서 올릴게. 뒤에 부분. 혼자 찍는 게 되게 힘들어. 강의 혼자 찍는 게. 카메라맨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찍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자, 이캠 4번에 2번 보시면,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 1. 이 제한된 범위고요. 자, 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자, 요 그래프 그려야 돼. 자, 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자, t로 치환하겠지? 당연히 제한된 범위예요. 자, 이 녀석을 치환하겠죠? 자, 뭐에 주의해라? 치역에 주의해라. y좌표 범위. 이 t를 y처럼 봐. 오케이? y처럼 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대칭축이 1입니다. 요 제한된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고 플러스 1은 오른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1은 2칸 떨어져 있고 2는 오른쪽으로 1칸 떨어져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 그리면 요 2차 함수는 자,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언제일 때 최대겠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겠고, 그치? 언제일 때 최소겠다?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됐죠? 최소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 어떻게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최대값 6 나오고요. 최소값은 얼마 나옵니까?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됐지?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이 녀석은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y좌표의 범위가 가장 커졌을 때가 얼마고? 6이고, y좌표의 범위가 가장 작아졌을 때가 2라는 얘기야. 좀 눈으로 그래프로 직접 보여주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 y좌표의 범위. 자, 이 녀석 우리가 뭐라고? 요 y좌표의 범위.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하고? 치역이라고 하고, 얘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찍힌다? 6하고 2 사이에서 찍힌다. 이런 얘기니까. t 대신에 y 대신에 t 썼죠? 그럼 이 좌표 어떻게 돼? t 좌표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된다? 2하고 6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치환된 식이 t에 가다 2차식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가? 2하고 6 사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칭축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을 구하면 아래로 볼록하지만 어떻게 돼요? 제한된 범위가 2랑 6 사이니까 2도 오른쪽에 있고 6도 오른쪽에 있어요. 2는 축하고 한 칸 떨어져 있고 6은 5칸 떨어져 있으니까 6일 때 가장 멀겠죠. 그럼 6일 때가 최대가 되고 최대값은 얼마다? 6 집어 넣으시면 36 마이너스 12 플러스 4되니까 계산하시면은 28 나오시겠고요. 요 녀석일 때 t가 2일 때 최소가 되죠. 최소가 되니까 최소값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돼서 계산하시면 4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저기 시계로 한 20분 동안 찍을게요. 자, 익힘 5번 또, 익힘 5번보다는, 익힘 5번은 너무 쉬워서 요즘에 출제가 잘 안 되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형 문제, 발전 문제. 그래서 변형 문제를 먼저 풀어서 먼저 풀어보고, 그렇지? 먼저 풀어보고 발전 문제는 여지를 남겨드릴게요.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438번은 자,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문구점에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어느 문구점에서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연필 한 자루를 100원에 팔면 하루에 80자루가 팔리는데 가격을 x1 내리면 4x만큼 더 팔린다는 것을 알았다. 연필의 하루 총 판매액의 최대가 되게 하는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구하세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밑줄 딱 겁니다. 개인적으로 두 친구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수학 문제 풀 때 밑줄 너무 많이 긋지 마. 그 테스트 볼 때 계속 유념하게 보는데 밑줄 오지게 긋더라. 그거는 국어 시간인 영어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딱 밑줄을 그을 때는 어디에만 딱 그어. 구하고자 하는 거에만 딱 긋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활용 문제에서. 자, 구하고자 하는 것만 밑줄 빡 그어. 뭐라고?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이야. 얘가 핵심이야. 그럼 얘를 중심으로 식세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그려서요. 저 어떻게 표를 그려서 하냐면, 잘 봐. 원래는 얼마씩 팔았대요? 연필 한 자루 가격. 자, 연필 이렇게 쓰는 거야. 표를 그리는 거야. 연필 한 자루 가격. 서술력으로 풀 때도 연필 한 자루 가격. 자, 연필 한 자루 가격이 어떻게 돼? 이 녀석이 100원 되죠. 자, 연필 몇 자루? 판매량. 이거 판매량이라고요. 자,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원래 80원이었어요. 자, 요거 두 개 곱한 것을 책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판매액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판매액. 그때 용어는 다릅니다. 판매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마다 용어 정의는 다르니까 그냥 그때 맞춰서 서술형으로 쓰시면 돼. 그러면 이때 판매액은 800원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가격을 변경하기 전입니다. 자, 변경 전이라고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가격을 변경하고 난 후에는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연필 가격을 얼마만큼 올리겠대? 내리겠대. 연필 가격을 X로 내리면 자, 100 빼기 X가 되겠죠. 판매량이 얼마만큼 늘어난다? 판매량이 40X만큼 늘어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판매액이라는 녀석은 자, 판매액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다? 100-X 되고 그 다음에 80 플러스 40이 아니구나. 4X구나. 자, 죄송해요. 자, 4X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제일 무식한 풀이는 어떻게 돼? 이거 전개해서 표준형 바꾸는 거겠지. 그렇게 안 풀 거야.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냐면, 자,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냐? 자, 이거 전개하시면, 잘 봐. 전개하시면은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음수예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구하는 것이 쉽다? x 절편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요. 자, 여기서 x 절편 뭐 나옵니까? 100 나오지? 여기서 x 절편 뭐 나와? 마이너스 20 나오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0하고 100. 자, 이차 함수에서는 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축과 대칭성. 축을 딱 그으시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가 같을 거 아니야. 즉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녀석의 뭐를 구하면 되겠다? 중점을 구하면 되지.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두 녀석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죠. 평균은 어떻게 구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더하면 80, 2로 나누면 40. 자, 중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왔다? 2분의 마이너스 20하고 플러스 100 한 거야. 중점 이용해서. 왜 중점이야? 대칭성 때문에. 자, x가 마이너스 40일 때 최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또 무의식적으로 최대값 구하지 말고 우리 뭐 구해야 돼? 변경 후에 연필 한 자루의 가격, 매출이 최대가 될 때 연필 한 자루의 가격 얘 구해야 되는 거야. x가 40일 때지. 그러면 x가 40일 때 판매가격이 최대되고 그때 연필 가격은 얼마인 거야? 40원이 아니라 60원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60원이 정답이에요. 됐죠? 요거 한 문제만 더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뒷부분은 쌤이 강의 찍어서 올릴게요. 자, 438번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주어지면 또 못 풀더라고. 자, 원가가, 자, 이것도 똑같아. 자, 원가가 얼마래요? 원가가 800원이래요. 그래서 원가가 800원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팔면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자, 판매량이라고 주로 그래. 판매량이, 100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녀석을 보통 주로 매출이라고 해요. 책에도 매출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책 문제마다 다른 거야. 어떨 때는 판매, 어떨 때는 매출액.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때 매출액은 얼마가 나온다? 매출액이 원래는 8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8만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해야 돼? 100원 내리면 100원 내리면 얼마 올라간대? 판매 개수가 100원 인상하면 판매 개수가 몇 개씩 감소한대요? 10개씩 감소한대요. 근데 여기 100원 더하고 10원 빼면 안 되고 x에 대한 2차 함수를 식세우게 하려면 뭐 x, 4x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는 거야? 100원이라고 두는 게 아니야. 올린 가격을 100x라고 두는 거지. 그 100x원 올리면 판매량이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10x 개 줄어들겠죠. 그럼 이렇게 두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800 오른 가격이 100x니까 자, 요렇게 되시겠고 내린 가격이 10x니까 100-10x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매출액이 최대일 때 판매 가격. 오케이? 이 판매 가격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니? 라는 거야. 얼마에 팔았니? 그쵸? 얼마에 팔았니? 이거 구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어설프게 또 최대값 쓰면 안 돼요. 자, 매출액을 봅시다. 매출액은 또 2차 함수로 나오죠. 2씩 곱한 거겠고. 마찬가지로 전개했을 때 최고차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x절편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각각 구하시면 이때 마이너스 8 나오고요. 요때 10 나오지.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8과 10 나옵니다. 자, 대칭성 이용합시다.
평균 대칭축은 10하고 마이너스 8에 평균 구하시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얼마다? 1일 때 얘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판매 가격이었잖아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900원 나오죠.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익힘 5번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뒤에 강의 올리도록 할게요.